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전에 이렇게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다음에 연속을 하는 도수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도수치료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뭐 주의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제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 인지사항을 얘기 좀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과 받을 때랑 받은 후를 얘기를 나눠서 할게요.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여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치료를 받겠다고.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어디 아프신 분들이 치료 받으러 가겠죠. 치료 받으러 이제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야 되는 게 치료 받을 날짜를 미리 좀 정해 놓는 게 좋아요. 전화로 예약을 하고 하는데 전화로 예약하거나 가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치료 받을 때는 주의할 게 다음날에 쉬는 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을 가잖아요. 내가 일을 가면은 되도록이면 내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다. 토요일 날 쉬는 날이면은 금요일 좀 오후쯤에 좀 야간에 하는 데를 좀 있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금요일 날 살짝 조퇴를 하거나 첫날에 꼭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은 좀 중요해요. 예. 그러거나 내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쉰다. 그러면은 뭐 토요일 날좀 좀 어렵네. 그러면 토요일날 좀 일찍 끝나게 나가서 좀 조퇴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쉬는 날 가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일 끝나고 가세요. 일을 끝나기 전에 가면은 되게 끝나고 나서 또 일해야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 받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는 누워서 내가 치료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치료하는 사람보다 치료 받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네, 치료받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요. 치료받는 사람은 진짜 치료받을 때 땀을 빨빨 흘려요. 왜냐면은 우리는 치료를 할 때 손상을 입히면서 재생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갑자기 치료사가 환자분한테 무에서 유를 창조해 줄 수는 없어요. 저희가 환자분한테 뭔가 좋은 거를 막 주고 싶으려면은 손상을 같이 입혀요. 근육을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합니다. 근육을 마사지를 하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풀 수 있겠지만 부드럽게 푼다고 해도 근 손상이 와요. 근육이 손상이 좀 오면서 재생성이 됩니다. 근육이 재생성이 되면은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첫 번째 근육이 재생성돼야 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육이 재생성되고 우리 몸이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죠. 치료사는 항상성을 많이 키워줘요. 면역계획처럼 항상성이라고 우리 몸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통증 포함해가지고 내 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그게 손상을 입히면서 그리고 재생되면서 걔네들이 활성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를 받고 나면은 혈액이 이런데 내가 손을 막 만졌던 데가 혈액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 혈액이 여기 있으면은 장기에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소화가 잘 안 돼. 운동하고 나면은 바로 밥 먹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피가 혈액이 이미 바깥으로 쏠려 있어. 근육에 쏠려 있고 여기에서의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에 피가 적어요. 장으로 피가 갈 만큼 절대량이 부족해요. 우리 몸에는 예를 들어서 5리터의 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5리터가 평소에는 점점 하나하나 나눠져 있다가 운동을 하면은 피가 일로 쏠려요. 피가 일로 쏠리기 때문에 그거는 얘가 원래 1리터 이렇게 3리터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2리터 하면 1리터밖에 없죠. 그럼 얘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치료받을 때 스케줄을 좀 비워놔야지 얘가 회복되는 동안에 이게 좀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치료받기 전에 우리가 스케줄을 조정해서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 또 중요한 게 어디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자세히 아는 게 좋아요. 이 뭉뚱그려서 언제부터 좀 아팠을까 너무 만성이었으면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픈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잘 때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걷다가 어느 순간에 발을 딱 헛디뎠어. 발을 딱 헛디디면은 거기에 있는 골반에 있는 천장관점 같은 게 손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치료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생각을 해놔요. 어디 적어가든가.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아팠는지 그리고 평소 통증이 언제 심한지 내가 자려고 누울 때 아픈 통증은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면서 있었던 통증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는 신경적인 문제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것들은 자는 자세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잘 때 휴식할 때 내가 힘을 뺐다가 들어 올릴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별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아픈지, 앉아있을 때 아픈지, 앉아있다가 쓸 때 아픈지, 아니면은 뭔가를 팔을 들 때 아플 때든지,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픈지,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적어가면은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죠? 치료 받으러 가면은 이제 치료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가가지고 꿍 하고 누워있지 마시고, 꿍 하고 딱 가가지고 치료사가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세요.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봐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아픈데 선생님이 막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가 아파서 테니스 엘보 때문에 갔어요. 테니스 엘보가 하도 안 나가지고 이제 충격파로 안 돼서 도수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막 어깨를 막 치료해주면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 어깨를 왜 운동을 막 시키면 운동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아, 어깨가 강해야지 여기서 강하게 잡아주고 그래야지 팔에 힘을 덜 쓸 수 있고 팔에 힘을 덜 써야지 덜 아프실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치료사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치료사들 중에 나쁜 치료사는 거의 없어요. 예, 진짜 치료사 중에 나쁜 치료사는 치료사를 못해. 왜냐면 이게 희생정신이 많이 필요한 거라 내 몸을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희생정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사 중에 나쁜 치료사들은 일을 많이 못해요. 금방 때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치료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다. 내가 여자다. 한 20대 초반 여성분이다. 그런데 치료 선생님이 막 이렇게 풀다가 이런 데도 풀어요. 가슴 쪽도 저희도 풉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터치가 좀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다리를 막 풀어주고 있는데 내가 그날이에요. 그러면은 좀 다리 안쪽까지 푸는 건 불편하겠죠.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좀 그렇다고. 예, 그리고 가슴 쪽에 하다가도 좀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하면은 꼭 이야기해야 돼요. 예, 참으면은 안 돼요. 이게 예, 치료사 선생님이 그냥 원래 치료 중간에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좀 그게 있어 좀 나쁜 치료사들도 간혹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 방어를 하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치료사가 웬만하면은 그런 민감한 부위 치료할 때는 설명을 드려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납득하면은 하시고 납득이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어디가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좀 너무 깊숙이까지 만져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정도 괜찮은데 왜 진짜 막 여기까지 막 달라 그래. 그러면은 얘기를 하세요. 예, 중지를 하시고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상의를 하시면서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첫날에 그렇게 민감한 부위들 많이 안 풀어요. 저도 이렇게 겉에만 슬슬 어느 정도 라포라 해가지고 친밀감이 쌓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확확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내가 충분히 치료가 설명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제가 막 해도 오래된 환자도 저랑 진짜 정말 오래된 환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저한테 오는 젊은 환자들 있어요. 여자 환자분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꼭 치료할 때는 설명을 드려요. 여기 치료할 때 혹시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면은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이제 그날이라든지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민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여기 불편해 하면은 안 건드려 그날은. 그날 안 건드리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든 있어요. 꼭 건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건들면 해결이 빠른 거예요. 다르게 해서도 건들 수 다르게 해서도 풀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치료사랑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치료 중간에는 이야기를 잘 하시라는 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끝났어요. 치료가 끝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은 치료 선생님들이 웬만하면은 숙제를 내줘요. 어떤 거 하세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를 주로 이제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예. 운동하라고 얘기가 왔으면은 하셔야 돼요. 필요하니까 한 거고 운동을 해서 가야지 다음 시간에 훨씬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 근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런데 어깨를 치료사가 이게 푸는데 어깨 근육이 없으니까 금방 풀리겠죠. 근데 목이 아파. 그럼 목도 다시 풀어줘요. 그리고 운동법을 좀 알려주고 집에 보냈다 와요. 운동하고 오세요. 그래서 어깨가 강해지면은 어깨 운동하면 또 아파지거든요.
치료사는 그런 목적이야. 운동을 시켜서 하고 오면은 어깨가 분명히 굳어요. 약한 사람이 운동하면 당연히 근육통이 옵니다. 그러면 근육통을 풀어줄 계획이었어. 그런데 환자분께서 집에 가서 힘들죠. 귀찮고 피곤하고 할 것도 많고 해요. 못했어. 병원에 딱 오잖아요. 그러고는 똑같이 또 해야 돼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계속 패턴이 반복돼요. 어, 우리 마마 그 이제 도르마무 아시나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예전에 이제 마블 영화 중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어요. 거기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을 조종하거든요. 도르마무랑 싸우는 거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똑같은 시간을 계속 반복해요. 무한 반복의 그 고리에 뇌비우스의 띠 같은 거죠. 거기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예, 똑같아요. 치료를 계속 받으러 와야 돼. 언제까지? 운동할 때까지. 치료 시간에도 운동을 해요. 치료 시간에도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주일에 한 번 치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그래요. 근데 운동을 치료 시간에 잠깐 하면은 잘 생성이 안 되겠죠? 운동은 꾸준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는 만큼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너무 통증 있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적당한 선에서 운동을 좀 자주자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고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프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운동을 하고 오셔야지 운동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근육통이 와요. 그러고는 병원에 갑니다. 치료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다 풀어줘요. 치료 선생님이 다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다시 운동하는 거 다음 단계 알려줍니다. 그럼 다음 단계 가서 또 하세요. 어깨를 막 기준으로 하면은 어깨를 처음에는 가볍게 막 저는 박수 치라고 해요. 뒤로 박수 치고 왔다 갔다 박수만 좀 쳐주고 오세요. 박수 쳐주고 온 사람은 다음에 왔을 때 확실히 어깨가 좀 부드러져 있고 근육이 좀 생겨져 있어. 그러고는 또 풀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밴드 갖다가 근력 운동하는 거 알려주거나 맨손 운동을 알려줘요. 맨손 운동 알려주고 나면은 하고 나면 근육통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근육통 오면 풀어줘. 그리고 밴드 운동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슴 운동도 같이 알려줘요. 등 운동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금방 몸이 잘못해서 약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주는데 아무튼 순서가 있어요. 근육 운동하는 순서를 치료사 선생님이 맡아가지고 잘 해줄 거예요. 동원 순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근위부에서 원위부 강화 운동을 차근차근 알려줄 건데 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필요한 게 치료 끝나고 나면은 꼭 맛있는 고기 드세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재생성, 보통 웬만한 통증은 근육에 대한 이유 때문에 디스크도 근육 때문에 와요. 예, 디스크도 자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세 때문에 오면서 그냥 쉴 때는 원래 쉬어야 되는데 근육이 계속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 주면서 디스크 질환들이 같이 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을 뼈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근육이에요. 그러면 치료할 때 근육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육과 신경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걔네가 회복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분해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우리가 웬만한 건 몸에서 다 만들 수 있어 합성할 수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기, 육류, 그러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런 육류 그리고 어류, 물고기죠. 물고기 생선들, 회 이런 거라든지 생선구이라든지 그리고 계란에 좀 다 있어요. 이런 세 가지에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두에는 조금 부족해요. 몇 개가 부족합니다. 다 있지가 않아요, 대두에는. 그리고 기타 콩들 있죠. 무슨 콩, 막 강낭콩, 무슨 콩, 막 이런 거 있죠. 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고, 기타 식물들이랑 다른 거에는 많이 없어요. 필수 아미노산을 다 먹으려면은 고기, 생선,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계란은 뭐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기 때문에 뭐 흰자 위주로 좀 드시면 좋겠지만 뭐 노른자도 아예 안 먹진 않아도 한두 개는 먹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생선을 이제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선은 양이 좀 적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은 회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가시가 있잖아. 가시가 있으면은 이렇게 발라놓고 막상 다 바른 거를 컵에 딱 담아두잖아. 이렇게 그릇에 담아두면은 생각보다 살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먹는 양의 근육이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생선 요만큼 살 요만큼 먹어봤자 이거 뭐 되겠습니까? 고기 많이 드세요. 대신 고기 먹는데 오리고기 같은 것도 좋고 기름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되면은 대신 그거를 좀 거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앨 수 있는 그 안 좋은 지방들을 없앨 수 있는 오메가3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같이 챙겨 먹어주면 좀 좋아요. 예. 약사분들도 그래요. 고기 먹을 때 오메가3 꼭,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오메가3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메가3 같은 거 같이 좀 먹어주면서 고기 먹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 B군 종류별로 많은 거 정말 많아요. 활성 비타민들. 그런 거 같이 먹어주면은 근육통도 들어오고, 근육도 금방 생기고, 퍼포먼스도 내가 막 10개 할 거 15개, 15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막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같이 챙겨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먹으세요. 예, 나중에는 제가 막 여기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할 거예요. 먹방 같이. 왜냐면은 이런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먹어요.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치료실에 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은 근육이 떨어져요. 근육이 떨어지면은 뼈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뼈대를 움직일 수 없으면은 아파집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데 뼈대는 어차피 무게는 비슷해요. 근육은 약해지고 몸무게가 줄지 않아. 어차피 지방이 차거든요. 근육이 사라지면 지방이 차요. 뼈 무게랑 지방 무게가 근육이 약해지니까 버틸 수가 없어. 초등학생한테 쌀가마니 들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힘들죠. 초등학생이 쌀가마니 맨날 들고 다녀봐. 힘들어 죽지. 그러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대신 이제 이렇게 지방 같은 거 뭐 생각하셔가지고, 예, 적당한 선에서 오메가3라든지 그런 거 좀 먹으면서, 예, 저는 고기 한 번 먹을 때 한 그릇씩 먹거든요. 엄청 많이 먹어요,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운동 계속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갈 때는 또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안 좋았어요. 또 생각했다가 하고, 그리고 치료받을 때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잘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하는 거, 이거를 환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아야지 도수 치료가 싸지 않습니다. 예, 좀 많은 병원에서 실비 적용이 돼요. 실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본인 환자들 부담은 환자 부담은 좀 적어요. 예, 근데 실비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아무리 그래도 일단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좀 저희 병원도 금액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고 효율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가시면은, 예, 빠른 치료가 되고 많이 횟수를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 막 예를 들어 10대 이하 뭐 몇 살, 7살, 8살 얘네들은 치료 한두 번 만에 보통은 끝나요.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얘들은 근육을 풀어도 자연스럽게 쓱쓱 지우듯이 지워져요. 근육 굳었던 게. 그래서 그냥 뿅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10대 초중반 되면은 이제 뭐 두세 번 받다가 뭐 끝나기도 하고, 이제 뭐 20살 이하 애들은 뭐 많아봤자 한 5번 넘게 잘 안 받는데, 예, 그렇게 횟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치료를 잘 받는 사람들은 80대가 돼도 치료가 10번 안에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80대면 치료가 정말 길어져요. 오래 갑니다. 예. 한 50대만 되더라도 치료 한 10대 번 좀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막 70대, 80대인데도 제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을 잘 듣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치료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유전자 질환이 없어야 되고 지병 같은 게 좀 없어야겠죠. 뭐 당뇨라든지 뭐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면 치료가 좀 오래 가요. 예,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또 열심히 해주면은 그래도 빨리 끝납니다, 치료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잘 해주시면은, 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좀 이만 마무리하고요. 댓글로 이제 궁금한 것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답글을 더 달아드릴게요. 예, 영상이 좀 괜찮았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